제가 도전 골든벨 MC를 맡고 생활을 할 때였는데 뭔가 모르게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자꾸 일상 속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의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 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친구가 없어도 괴롭지만 인간은 혼자만의 시간과 자기 혼자의 삶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그 순간들, 공간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뭘 결심했냐? 무인도를 가자. 예. 그 힘들던 시기에 딱 어떤 책을 봤는데 그걸 읽은 거예요. 아프리카로 탐험을 떠났던 유럽의 탐험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고용해서 막 다니고 있을 때 그 가이드하고 통역하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갑자기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유럽 탐험가들이 "아 도대체 뭐냐. 네 너희 돈을 줬고 고용을 했는데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그 미션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냐."라고 따졌더니 이 탐험가들한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했던 얘기가 "이것 보세요. 우리가 사는 땅에서는 세 발짝씩 갈 때마다 내 영혼이 잘 오는지 보고 또 가는데 지금 당신들 따라다니느라고 삼 일 동안 정신없이 앞으로 나갔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 영혼이. 얘를 기다려야겠다고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어떤 자아가 좀 형성이 됐을 만하면 이미 나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남들과 그냥 다 같이 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경쟁의 달리기 속에서 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어차피 그렇게 달리고 있는 중에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달리기를 조금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도 못 하고 내 영혼이 어디 있는 거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앞으로 계속 가는 거죠. 학교를 마치면 직장에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 결혼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돼. 마치 그 수순이 인간이 태어난 이유인 것처럼 마치 그런 식의 인생만이 있는 것처럼 강요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문구를 보고 그 책을 읽는 순간에 '아 내 영혼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러려면 주변에 좀 나의 삶을 채우고 있는 이 복잡한 뭐 사람들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좀 떠나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갔냐면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말라파스쿠아라는 섬을 갔습니다. 네. 이 섬은 필리핀에 있습니다. 네, 필리핀 지도인데요. 보시면 조금 인제 세부 섬을 좀 크게 제가 보여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부 섬에서 내려서 현지에 있는 여행사를 제가 그냥 걸어 들어갔어요. 어떤 아줌마가 필리핀 아줌마가 조그만 책상 놓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랬죠. "무인도를 알려주세요." 그분은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무슨 일을 벌이려고 무인도를 찾지?' 그래서 제가 어떤 아는 언니 두 명이랑 같이 갔는데 "저희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런 곳이 하나 있긴 한데 과연 아가씨들이 찾는 곳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곳입니까?"라고 하니까 원주민 민이 한 20명 정도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리조트를 짓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리조트에 방 하나가 완성돼 있다. 근데 그 방에는 아직 창문이 안 달렸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을 인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곳. 뭐 액티비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가끔 도저히 집에서 밥해 먹기 싫을 때 가는 조그만 뭐 식당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게 하나가 다고 전기불은 저녁 해해 졌을 때부터 저녁 한 7시 정도부터 9 시까지 2 시간만 들어오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인데 괜찮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했어요. 지금 이거는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휴양지가 돼서 한국 사람들도 여기에 뭐 스쿠버 다이빙도 가고 뭐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였고 정말 모든 일상의 스트레스와 짐을 내려놓고 오겠다고 마음먹고 갔기 때문에 옷도 거의 안 가져갔고 카메라 같은 건 안 가져갔어요.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7박 8 일이라는 직장인으로서는 얻기 힘든 긴 휴가를 내고 갔는데 저기 가서 인제 정말 그야말로 무인도를 저는 즐긴 거예요.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내 몸의 리듬에 맞춰서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 게 아니라 해가 뜨면 일어나고 내가 졸리면 자고 그리고 더우면 수영하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또 졸리면 낮잠 자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도착한 첫날 배를 타고 4시간이나 갔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 필리핀 아주머니가 얘기해 줬던 조그만 식당이 어딨지라고 알아보니까 섬을 돌아서 한 15분을 걸어가면 된대요. 땡볕에 열심히 걸어서 갔어요. fish, chicken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닭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전혀 망설임 없이 아주머니한테 저희 이제 밥 먹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치킨 플리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 말하는 저에게 아주머니가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말도 빠르고 그 필리핀식 영어가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주머니의 불만은 도대체 너네들 뭔데 오늘 와서 닭을 달라 그래. 그걸 먹으려면 어제 말했어야지. 라는 얘기였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밥이 10분만 늦게 나와도 우린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제 주문을 했어야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줌마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성을 냈을까요? 맞춰보세요. 응? 잡아야 돼서 왜 미리 잡아놓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미리 잡아놓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뭐가 없다 그랬죠, 이 섬에? 냉장고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줌마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어제 얘기를 했어야 오늘 아침에 닭을 잡아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와서 닭을 달라 그러면 지금 닭을 목을 비틀어서 털을 뽑고 언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는 항상 24시간 전에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싶다고 해서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를 뜸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조급한 마음으로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처음에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그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충분히. 그런 정도로 아무것도 어떤 인공적인 혜택이 없는 곳에 저희는 일주일 동안 몸을 담그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할 때 항상 저 혼자만의 멋으로 여러분 들으면 비웃으시겠지만 항상 예쁜 그 해변용 드레스를 하나 꼭 가져가고 그다음에 하모니카를 하나 가져가서 그런 걸 입고 이렇게 나풀나풀하는 치마를 입고 해변을 걸으면서 하모니카를 불어요. 네. 정신 나간 여자로 보일지라도 괜찮아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모니카 잘 부느냐? 아니에요. 그냥 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행복해요, 진짜. 제가 악기와 음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더군다나 무인도니까 누가 보겠어요. 예쁜 옷, 제가 좋아하는 해변용 드레스가 있어요. 그걸 입고 앉아서 매일 하모니카 불었는데 어느 날부터 동네 꼬마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얘네가 외부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 부끄러워가지고 가까이는 못 오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뭐 킥킥거리고 이러다가 또 뭐 제가 쳐다보면 또 숨었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나중에 친해지니까 점점 가까이 오고 마지막에는 제 무릎에 앉아서 하모니카 연주를 듣고 저는 제 연주가 대단한 것처럼 막 뿌듯해가지고 계속 점점 더 열심히 연주를 해줬는데 노래 한 곡을 연주할 때마다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여자아이들은 조개 껍데기를 주워다 주고요. 남자아이들은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바다에서 태어나서 섬에서만 살아서 진짜 물고기 같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생선을 잡아와요, 손으로. 그래가지고 그 알록달록한 필리핀의 열대 물고기를 선물로 걔네들은 그게 정말 최고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엉터리 연주를 듣고 얘네 왜 이렇게 감동하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기가 없잖아요.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디오를 들은 적도 없고, 뭐 음악이라는 걸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한 게 최고의 연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음악을 듣고 너무나 감동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 언니는 저희 같이 간 일행 중에 제가 그렇게 무인도를 가서
바다에서만 놀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미나가 진짜 우리를 무인도에 데려가겠어? 가면 그래도 클럽도 하나 있고 뭐 멋있는 오빠들도 있겠지." 이래 가지고 엄청 화려한 옷들하고 막 화장품 가져왔는데 하나도 못 써 먹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화가 나 있었지만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화로움, 그리고 그 넓은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는 데에 그 꼬마들도 정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자."라고 합의를 봤고요. 각자 가방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한 명의 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성경책을 아이들에게 한번 읽어 주고, 또 그 조그만 어떤 뭐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애들이 모이는 뭐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다 성경책 올려 놓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한 언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적어도 '클럽을 한 번은 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가져왔던 화장품들을 하나도 못 쓴 채로 그중에서 예쁜 색깔의 립스틱 뭐 요런 거를 골라서 여자아이들에게 나눠 줬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애들이 진짜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이것도 한번 맞춰 보실래요? 왜 그렇게 여자아이들이 화장품에 열광했을까요? 화장을 할 나이도 아니고 그런 거를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처음 봐서. 뭘 처음 봤을까요? 색깔. 그죠. 왜냐면 바다, 뭐 하늘 다 푸른색이고 나무 초록색이고 붉은색 계열을 태양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막 애들이 머리를 잡아당기고 싸움이 나서 나중에 저희가 서울에 와서 좀 더 구매를 해서 보내줬을 정도로, 그 섬의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하모니카가 있었어요. 제가 무려 10년 동안 갖고 다니던 하모니카예요. 하지만 그거를 기꺼이 그 아이들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요걸 누구한테 주면 이거를 진짜 좀 연주도 하고 쓸모 있게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아이를 제가 선택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을까요? 제일 나이 많은 애? 제일 잘생긴 소년? 아니면 뭐였을까요? 무릎에 앉았던 친구. 아니에요. 아이들이 욕심도 없고 너무 맑은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신에 꿈도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돼야지.'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정말 특이하게 저한테 아주 서툰 영어로 뭐를 얘기하냐면은 "저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고요. 저는 장사도 해 보고 싶고요. 저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신기해서 그 아이를 좀 관찰을 했어요. 걔가 다른 친구들하고 달랐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일단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냉장고도 없고 음악도 없지만 또 결정적으로 이 더운 나라에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열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아침마다 배 한 척이 통통통통 하고 옆에 있는 큰 섬에 가서 배에다 한가득 얼음을 실어 옵니다. 그러면 그 얼음으로 하루를 버텨요. 매일 아침 그 섬을 나가는 배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 배에서 일을 하는 애였어요.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크기의 섬이었지만 그나마 조금 더 큰 섬에 가서 사람들 세상 사는 걸 보고 이 섬에는 없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우주가 넓어진 거예요. 꿈이 생기고 나는 뭐 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긴 거죠.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경쟁심이나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데서 좀 알을 깨고 나와서 어떤 세상에 있는지를 보고 내 꿈을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모니카 부는 법을 가르쳐 주고 "너에게 줄 테니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주를 해 주는 거 약속해 달라." 그리고 그 소년에게 그 하모니카를 주고 왔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어딘가에서 멋지게 자기 꿈을 실현하면서 아마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